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우로 인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원 지역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많게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원주 23도, 횡성과 영월 22도, 평창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대부분 26도에서 27도 보이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의 먼 바다에서 최고 3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후 도내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7월 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달 정부 부처 등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내일 경제부총리를 찾아 제2경춘국도가 착공되도록 총사업비를 조속히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 행정부지사 등도 기획재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을 차례로 돌며 정부의 역점사업 정책과 연계한 SOC 등 국비사업이 정부 안에 최대한 담기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축산물 관련 업체 180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부적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보관기준 위반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장 위생 상태 불량 등입니다. 강원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88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평가를 한 결과 1,400여 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 포상을 하면서 부상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선심성 청탁 포상 유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의 포상 적격성 강화와 업무 추진비 제한 기준 정비 등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홀한 안전교육 문제가 지적되면서 도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2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최철영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 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업종에 근무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제조업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네.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심지어 이제 서비스업, 이든 모든 형태의 산업 체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일하고 있다고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뭐 중소제조업체에서부터 어떤 강원도에 있는 그 업체들도 운영이 힘들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거주 현황도 아무래도 근무지 근처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원주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강릉이나 춘천이나 그런 강원도에서는 조금 거점이 되는 도시들. 그렇지만 이제 농업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네. 전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분산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업체에 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무래도 뭐 원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뭐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거리가 먼 강원도가 넓으니까요. 네.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한국어를 더 못한다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 언어적으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냥 이제 옆에서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이렇게 몸짓, 손짓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도 알아듣고 그 정도로 그냥 근무에도 문제가 없었나요, 그동안? 사실 문제가 많죠.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더 한국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사용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솔해가지고 와서 한국어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의사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몇 해 전에는 정말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위험해, 뭐 피해 이런 아주 단순한 한국어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고철 수레바퀴에 맞아서 크게 다친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루었던 케이스인데요. 네. 예, 그야말로 뭐 그냥 단순한 급하면 이제 나오는 단어가 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단어만 이야기하는 건 빨리 피해라든가 뭐 위험해라든가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던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이제 급한 만큼 좀 임시방편으로 좀 중요한 뭐 감사합니다나 안녕하세요 이런 중요한 단어만이라도 빨리빨리 좀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나 농업에서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숙지를 하는 편인지. 물론 네. 이제 일상에서 그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되겠지만 네. 문제는 그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실은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혹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언어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에 그 화성에서 있었던 그 배터리 공장 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위험이 외주화되고 또 위험이 외주화를 넘어서 이주화되다 보니까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번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외주 직원들이었잖아요. 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공장이 익숙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2개, 3개, 4개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 위험해지는 긴급한 상황이 그런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네, 언어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게 조금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3월에는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상반기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사실은 예산만 생각하면 저희가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억지로라도 이제 문을 열고 계속 일을 해왔었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하반기부터는 강원도하고 원주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기로 해서 그래도 어쨌든 2024년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예산 문제와 관련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강원도가 지역이 넓고 너무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항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희 원주에 있는 저희 센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저는 최소한 거점으로 춘천, 강릉 그 정도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요일을 이용해서 항공교육 또 항공교육을 하면서 또 안전교육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나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예산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아리셀 리튬 화성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사업주는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알아보면 정해진 그런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안전교육해라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일정 시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라 이런 방침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현재 네. 그런 상황일까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말로 하는 형식적인 어떤 안전교육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 환경일수록 예를 들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어느 통로를 통해 가지고 빨리 탈출을 해야지 안전한지 이런 교육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생명권이라든가 건강과 관련해서.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위험이 외주화되고 위험이 이주화될 때에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노력이 공장들에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 더욱 철저히 진행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이것이 규정이 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예.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저희 센터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현장마다 그 특성을 따라서 거기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현장이 또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서 과연 그것들을 잘 그대로 충실하게 규정을 따라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간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최근 기사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속초시가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속초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를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좀 원주에서도 이제 원주시에 맞는 좀 그런 대책이 앞으로 더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돈을 벌러 온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예. 우리의 산업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자리 잡은 우리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도 나의 것, 우리의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 개선, 전환들이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명과 건강도 더 잘 지켜지고 안전교육도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이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최철영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2024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2024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4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번에는 창의력과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기획했습니다. 네.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여름 음악 만들기 수업과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명화를 주제로 영어 학습과 작품 연계 활동을 진행하는 영어로 배우는 어린이 명화 교실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윤보경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연령에 맞는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도서관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서관에서 매년 방학을 맞이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 역시 도서관을 통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 저학년,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각 4회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학년 대상으로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여름 음악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 고학년 대상으로는 명화를 주제로 영어학습과 작품 연계 활동을 진행하는 영어로 배우는 어린이 명화교실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두 가지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진행되나요? 네, 우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여름 음악 만들기인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글로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직접 나만의 여름 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해보는 수업입니다. 본인만의 창작물을 만들어 창의력도 기르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수업인데요. 의성어와 의태어 관련 도서 등을 연계해 읽으면서 아이들의 문해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로 배우는 어린이 명화교실은 매주 다른 명화와 작가를 주제로 영어 학습을 진행하고 관련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수업인데요. 마티스, 반고흐 등 유명 화가들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읽어보고 관련한 어휘 학습과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와, 아이들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신청은 중천철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문화행사 코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윤보경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특히나 철학 특화 도서관으로서 시민분들께서 철학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 철학 강좌인 목요철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양 대표 고전인 서경과 장자에 대한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중천학당을 통해 매달 한 권의 철학책을 선정하여 소개해주는 이달의 철학책과 다양한 한시를 선정하여 소개해주는 한시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철학과 한시에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책놀이 활동을 하는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과 매년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의 시민분들께서 책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더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길 바라고요. 선착순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2024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중천철학도서관 외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샘마루도서관, 미리네도서관 세 곳에서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접수 신청 기간이 남아있으니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터미널 이전이 추진된다고요? 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터미널 이전이 추진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시설인 CIQ, 다시 말해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구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원주공항의 경우 공항 터미널이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한 반면 활주로는 소초면의 군공항에 있어 터미널에서 수속을 마친 후 계류장까지 1.7km 정도를 버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CIQ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터미널의 이전 확장 논의가 한창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터미널은 규모가 좁고 향후 국내선 노선 추가 등 항공 서비스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네, CIQ 필수시설,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구축 이런 의미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런데 터미널의 위치가 또 횡성이다 보니까 이 횡성군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 터미널 이전에는 횡성군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공항 터미널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터미널 인근 횡성읍 먹거리 단지의 활성화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원주공항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항 터미널 확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양양국제공항 원주공항 운영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인수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원주공항 터미널 이전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라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터미널 이전이 단순히 장소,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다. 네, 꼭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서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라겠고요. 이런 가운데 횡성군이 공공기관 유치 서비스업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횡성지역 사회서비스업 기반이 강화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횡성군 지부, 서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 지부와 연수원 등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진을 위한 음식 숙박업 이용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김명기 횡성군수, 김기동 숙박업 지부장, 박윤희 외식업 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과 두 단체는 지역 교육기관인 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한국소방안전원 등의 교육생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횡성의 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향후 협약에 참여한 업소들의 할인 혜택이 교육생들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군은 참여 업소에 대해 교육기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업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협약을 널리 홍보해 참여 업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임광식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외식업, 숙박업 협회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횡성군이 공공기관 유치 서비스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영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이 복례산 명소화와 덕포 신시가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네, 영월군이 강원 남부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복례산 명소화 프로젝트 신해권 관광벨트 덕포 신시가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월 군청에서 민선 8기 2주년 공약사항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 6년간의 성과와 향후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 추진 과제는 복례산 명소화 프로젝트와 동서 강정원, 신해권 관광벨트 조성 등입니다.
또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정원으로 낮과 밤이 즐거운 도시로의 완성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내년 핵심 소재 산업단지 착공과 혁신센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 신청 등 4차 산업 핵심 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보존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드론 테마파크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AI 드론 활용 농림업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군용 드론 인증센터 유치 등을 통해 정주 생활 인구 1만 명 증가와 기술 출자 이전 수익 연간 5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중증 응급환자 적시 대응을 위한 300병상의 영월 의료원 덕포 이전 신축과 노인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요양병원,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의료 여건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